셜록 홈즈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이 제이 하바쿡 잽슨의 진술이라는 이름의 단편 소설을 쓰면서 광기 어린 유령선 메리 셀레스트호의 괴담은 소설의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와전되어 지금까지도 유령선 관련된 소설이나 영화의 주요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유했던 모든 선주가 죽거나 큰 피해를 입게 만든 미스터리 유령선 메리 셀레스트호 이야기 시작합니다. 메리 셀레스트호는 공해상에서 조난사고를 당한 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기에 앞서 이 배의 탄생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블리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서 현재 캐나다의 노바스코샤 지역에서 건조된 이 배는 처음엔 아마존호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인 1861년 5월 18일에 진수된 이 배는 첫 번째 선장이자 배의 지분을 갖고 있던 로버트 맥렐란에게 가장 먼저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는 런던을 향해 첫 항해를 하려고 화물을 싣던 중 갑작스럽게 폐렴에 걸려 사망합니다. 뒤를 이어 선장이 된 존 너팅 파커는 아마존호를 몰다가 메인주 해협에서 낚시댐과 충돌했고 이어서 런던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버 해협에서 좌초되는 사고를 겪습니다. 아마존호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1867년 10월 케이프 브레튼 섬의 암초에 부딪혀 다시 한번 좌초됩니다. 배값을 충당하지 못하던 선주들은 그냥 배를 난파선으로 내버려두고 보험금만 타갔죠. 이후 뉴욕의 리처드 헤인스라는 사람이 부서진 배를 구입해 거금을 들여 복구하고 배의 많은 부분을 뜯어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메리 셀레스트로 바꿨죠. 다음으로 선주이자 선장이 된 벤자민 브릭스는 1872년 10월 말 산업용 알코올을 잔뜩 싣고 뉴욕을 떠나 제노바로 향했습니다. 선원 7명과 자신의 아내와 딸까지 태우고서 말이죠. 그리고 이때 미스터리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메리 셀레스트보다 며칠 늦게 뉴욕에서 출발해 제노바로 향한 데이 그라시아호라는 선박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4일 이 배는 아조레스 제도와 지브롤터 해협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메리 셀레스트호를 발견합니다. 선장인 모어하우스는 왠지 배가 버려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선원들을 시켜 메리 셀레스트호로 건너가 배의 상황이 어떤지 살피게 했습니다. 선원들이 배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폭력이나 소동이 일어난 흔적도 없이 배에는 사람이 증발한 것처럼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개인의 소유물도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화물도 온전히 남아있었죠. 다만 육분이와 경도 측정용 도구인 해양 크로노미터가 없어졌고 마치 구명정을 끌고 가려는 것처럼 선미에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배는 멀쩡했어서 모어하우스는 일단 최소의 선원만 메리 셀레스트호에 남게 하여 운항하게 했고 두 배는 비슷한 시기 지브롤터에 도착했습니다. 즉각 메리 셀레스트호의 사고를 둘러싼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승선했던 10명 전원이 사라졌다는 사실 말고는 특별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법같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배를 버리고 탈출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야 하는데 배의 어떠한 내부, 외부적 손상도 없었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브롤터의 법무장관 프레드릭 솔리플러드는 술을 마신 선원들이 취해서 나머지를 죽였다거나 반대로 브릭스 선장이 그렇게 했다거나 거대한 오징어나 문어의 공격을 당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설을 세워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부풀려져 메리 셀레스트호를 둘러싼 기이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1884년 1월 아서 코난 도일은 단편 소설 하나를 공개합니다. 이 소설에서 식탁 위에 먹다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는 담배 파이프 같은 묘사는 마치 마법같이 사라져버린 유령선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방식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 소설은 배에서 벌어진 광기 어린 살인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하바쿡이 기억을 더듬으며 진술하는 형식이어서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실제 사건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에 당대 사람들의 기억 속엔 메리 셀레스트호는 유령선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과학이 발전하며 현대에 와서는 꽤 논리적인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 런던 대학의 화학 교수이자 국제적인 권위자인 안드레아 셀라 박사는 메리 셀레스트호의 짐칸을 복제한 갇힌 공간에서 가연성이 있는 기체가 차가운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 갑작스럽게 폭발하지만 주변에 화재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밝혔습니다.
거기다 당시 메리 셀레스토어가 운반 중이던 1700여 개의 알코올통 중 9개가 방수 성능이 떨어지는 점이 밝혀졌죠. 즉 9개의 나무통에서 흘러나온 알코올이 증발해 진칸을 가득 채웠고 모종의 이유로 불이 붙어 순식간에 폭발하듯 타올랐으나 화재의 흔적은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놀란 선원들이 구명정을 배에 붓고 구명정에 옮겨 타서 배를 따라가다가 밧줄이 풀리거나 끊어져 표류하게 된 것이죠. 여담으로 이때 선원들과 함께 사라진 선장 벤자민 브릭스의 가문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아내와 딸을 함께 태우는 바람에 가족이 한꺼번에 변을 당했고 배에 타지 않았던 아들 아서만 살아남았죠. 그러나 아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에 쓰러지는 나무를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벤자민의 아버지는 번개에 맞아 죽었고 형 올리버는 벤자민의 실종 소식을 듣고 바다로 나갔다가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역시나 사망했죠. 메리 셀레스토어는 계속해서 저주받은 배로 남아있게 됩니다. 1880년대에도 운항을 계속했지만 배를 이어받은 선주 중 아무도 이익을 내지 못했고 초창기에 죽은 3명의 선주 때문에 다들 이 배를 꺼림칙하게 여겼죠. 그러다 길먼씨 파커라는 사람의 손에 아주 싸게 넘겨진 메리 셀레스토어는 다시 한번 항해를 시작합니다. 파커는 애초에 보험금을 타먹을 생각으로 일부러 산호초에 배를 박았는데 이 사기극이 밝혀지는 바람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술을 마시다 질식사하는 최후를 맞이하죠. 이 모든 일은 그저 단순히 비극적인 우연의 반복이었을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메리 셀레스토어에는 유령선이란 타이틀에 걸맞는 저주가 있었던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